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오늘은 방과후 교재 28쪽에서 29쪽까지 작자 미상의 충양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봤을 걸로 생각을 하고 문제 분석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부정 부분이네요. 그죠? 부정 발문. 자, 여기서 핵심은 감상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기 문제가 나오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문 지문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잘못된 부분을 골라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춘향이 이두렁이 불러 하답에서, 하답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쵸? 이두렁과 이별에 대한 춘향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춘향이 이도령에 대한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예견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답지 키워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답지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키워드는 자, 춘향과 즐기던 이두렁의 말에 이때 말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말은 그죠? 결련이죠. 이런 말은 결련에. 그 다음에 노래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노래는 이별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결련, 그다음 노래는 이별에 해당되는 이별. 이별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실현이죠. 그래서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청초하고 음양수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러분? 여기서 결련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련 장면에 해당하니까 이도령의 어떤 감정이 담겼을까요, 여러분? 유의적 감정이죠. 유의적 감정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3번 답지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3번 답지에서는 후일상봉이라는 약속 실천에 대한 이도령의 뭐가 드러나 있다? 의지에게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자,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도령은 춘향에게 명경을 주며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음.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도령에 드러나 있는 소재가 바로 명경이 되겠습니다. 명경.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 잡으면 되겠죠.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자, 옥지안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면서 춘향의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춘향은 옥지안을 통해 천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옥빛처럼 자신의 무엇도 여러분 변치 않을 것을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춘향의 절개죠.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살펴봤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상한 내용. 구상이라는 단어에 키워드를 두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난이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 본문 지문 내용과 그 다음에 보기 내용이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는가. 자, 적절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용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2번을. 자, 2번 지문에서는 다 지문이죠. 다 지문 다에 근거하면 다에 근거하면 이별 후에 떠나는 인물인 이도령의 내면적인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내면적 심리가 드러나 있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 내용은 여러분 어때요? 이도령의 내면적 심리가 있다 없다? 보기에서 여러분 없죠. 그래서 X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보니까 여러분 내용 일치하지 않는 2번 고난이도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부분이 있네요. 자, 1번 답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답지에서는 여러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기 바랍니다. 그쵸? 여기서는 새로운 인물,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 여러분 누가 나오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자놈이라고 여러분 나오네요. 그쵸? 이 방자놈은 바로 다지문에는 없지만 지금 이 보기 내용에 새로운 놈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작별을 마무리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3번 답지의 핵심 키워드는 이별이죠. 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자, 방자는 사또가 사실을 알면 모두에게 하가 돌아갈 것임을 이유로 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면서 보면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의 핵심 키워드는 인물의 비통함을 부각한다. 후절이죠. 자, 전절에서는 이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서술의 초점이 되는 누굴 바꾸면서 여러분 인물을 바꿨다라고 했죠.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자, 다와 달리 보기는 춘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춘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답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의 안타까움에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떠난 인물의 모습을 점차 멀어지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 다와 달리 보기는 떠나는 이도령의 모습을 멀어지게 표현하고 있다. 즉 춘향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내용에 이제 키워드 좀 잡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방자놈, 새로운 인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사또 하시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유익하겠나까지.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제 자, 사또 아시면서 유익하겠는까지. 요 질문을 놓고 봐서 어때요, 여러분? 사또가 알아차리기 전에 서둘러 이별할 것을 재촉하고 있죠.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잡겠습니다. 자, 요만큼 보이다가 또는 저만큼 보이다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점차 멀어지는 이도령의 모습이죠. 자, 멀어지는 이도령의 모습. 5번 답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죠. 이도령의 모습. 5번 답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를 와르륵 쥐어뜨며 울더라. 이것은 애통하는 춘향의 슬픈 심정이 드러나 있죠. 자, 춘향의 슬픈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문제를 마치고 본문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나왔나요? 예, 중학교 때는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춘향전. 몇 개 정리하고 몇 가지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갈래는 여러분 이런 소설 우리가 사랑과 관련되는 소설이 나오죠. 이런 걸 염정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염정소설, 연애소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이렇게 우리가 갈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주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될 것 같아요? 전체 당연히 남녀간의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죠. 조선시대의 문화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남녀 평등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 신분을 초월했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주제를 여러분이 인지하기 바랍니다. 자, 주제 쓰겠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정도로 주제를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우리가 구성의 5단계를 놓고 봤을 때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춘향 보고 첫눈에 반했고 이도령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된 내용이 발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은 사또가 변학도가 춘향에게 새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죠. 근데 춘향이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오기에 갇힌 내용이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기 부분은 의사가 되어 남원에 이도령이 돌아오죠. 춘향 소식을 듣죠. 자, 근데 이도령은 자신의 신분을 갖추면서 거린 행색을 하면서 춘향을 만나게 되죠. 이 부분이 2기가 되겠습니다. 자, 절정 부분은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명의사 출두라는 포인트를 두면서 변학도를 봉고파직하는 그런 내용이 절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말은 어때요, 여러분? 해소죠. 그래서 옥에서 풀난 춘향은 이도령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고 두 사람이 뭐하고 지낼까요, 여러분? 백년 해로한다. 그런 내용으로 춘향전이 구성되어 있죠.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이제 본문지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제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자, 가달락 주제를 뽑아보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잡아주세요. 일문단 주제 가달락.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어때요? 결말 부분이죠. 결말 부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백년가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년가약을 맺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던 춘향과 이도령이 자 이별을 눈앞에 두게 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결말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까 백년 해로 했을 때는 서로 어때요, 여러분? 한양으로 올라와서 서로 사랑한 내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백년 해로, 즉 백년 가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어때요? 결말 부분이 아니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가달락 보면서 주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니까 자연물 활용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는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 키워드가 꽤 있는데요, 그죠? 4개가 있습니다. 4개 뽑아보세요. 자연물 활용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즉, 자,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자연물 4개를 여러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청조라는 새가 되고 할 때 청조, 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물에 해당되는 1번 청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랑새가 이도령이 죽어서 뭐 되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관련되겠죠. 음양수가 있죠. 음양수물. 그래서 음양수는 춘향이 죽어서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수 두 번째. 자, 음양수를 찾았네요. 이렇게 자연물. 세 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오리목이 된다 했죠. 오리목. 그 다음에 칡령꿀이 되고, 그래서 오리목과 칡령꿀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자연물을 드러내고 있는 영원한 사랑,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밤낮 없이 물에 떠서 둥실둥실 놀자구나. 이런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쵸? 청조, 음양수가 되어서 죽어서도 함께 놀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죽어서도 어떻게? 우리는 함께라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 친친 감겨 있어 일생 풀리지 말자구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일생이 풀리지 말자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근거는 오리목하고 칡령꿀을 잘 봐야 됩니다. 그쵸? 오리목과 칡령꿀이 되어 죽어서도 서로 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도 서로. 그쵸? 얽힌 인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로 얽힌다. 이 얽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칡령꿀이나 오리목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자, 얽힌 인연이 되기를 바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면 몸을 숨겨 돌아오고 어두면 천방지방 달려가서 자취없이 다니기를 여러 날이 되었더라. 자, 날이 새면부터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더라까지.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잘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자, 현대시에서 여러분 향수라는 작품에서도 배웠습니다. 문학 용어가 하나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면 범을 숨겨 돌아오고 어두면 천방지축 달려서 자취없이 다니기를 여러 날이 되었더라. 자, 여러 날이 되었더라.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면서 여러분이 문학 용어 하나 분석해 보세요. 그쵸?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시간의 경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시간의 경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시간의 경과. 포인트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내용이죠. 시간의 경과란 단어 현대시와 관련을 시켜서 소설, 지문을 시험지에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가끔 나와요. 잘 분석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남원부사가 나오죠. 남원부사에서. 자, 여기서 보면 남원부사. 이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선친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도령의 부친이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도령의 부친이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인트 한번 또 잡아보기 바랍니다. 발단 부분이다. 그 정도?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호조 반설을 제수하시고 부르시는 공문.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자, 이 부분은 이도령이 영전되어 한양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어때요? 포인트 되겠죠? 이도령과 춘향의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번?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문에 포인트를 두시고, 자, 이도령과 춘향의 이별의 계기, 공문은 이별의 계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 자, 올라가오까지 해서 이제 가단락을
끝냈습니다. 그죠? 올라가고까지 해서. 자,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올라가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일문단 주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년 가약을 맺으며 자, 사랑을 나누던 춘향과 이도령은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춘향과 이도령의 자, 이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고.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나달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달락 주제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나달락을 잡고 자, 이제 주제를 뽑기 전에 또 내용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주입니다. 날 죽이고 올라가오. 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고 있네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앞 문장에 있습니다. 키워드가. 뽑아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서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뽑았어야 되죠. 이때 서름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이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마음이 슬픔과 또 원망도 드러나 있죠. 날 죽이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즉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별을 자 옹호한다, 거부한다.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별 예 거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별 거부. 자 근거는 춘향의 서운함과 원망이 드러나 있다. 그럼 서운함과 원망은 현대시와 관련을 시킬 때는 어때요, 여러분? 하자의 정서 태도가 되겠습니다. 서운함과 원망, 이런 부분 정도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소설과 현대시, 복합지문으로 연관되어서 수능에도 출제되고 모의고사도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아직 학교 내신은 그렇게 안 나왔었죠, 중간고사에. 또 모르죠,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지.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령이 말하기를 사또께서 호접한서, 자, 호접한서를 아니하고 이골 사또나 하시던 이 이별이 없을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없을 것을까지.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쵸. 아버지에게 어때요, 여러분? 호접한서 벼슬이 내려진 것을 도령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도령이. 자, 이도령의 정서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때문에 춘향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이도령의 정서에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죠. 원망. 물론 아버지는 호접한서가 됐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령은 춘향과 이별을 해야 되니까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녹죽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나옵니다. 청송녹죽. 자, 네모땡이 치시고. 예전에는 학교 내신에도 청송녹죽 이렇게 네모 쳐놓고 한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뭐 이런 시험지가 종종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모의고사까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청송녹죽이라는 뜻은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여러분 어떤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 지금. 그렇죠. 일편단심, 즉 변치 않는 인연을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변치 않는 인연. 이런 걸 우리가 일편단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경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시험제 풀 때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 명경이라는 단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또 옥지안도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 자, 명경. 여기 포인트 두고. 명경 아까 여러분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쵸? 의지를 드러냈었죠, 명경이. 그래서 명경의
원래 해석은 명경은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작은 거울이죠. 그렇죠? 예, 원래 뜻은 작은 거울이고요. 그다음 문맥상 의미적 해석은 여기서 명경은 이도령의 변치 않는 마음과, 자, 이도령의 변치 아니리라 했으니까 변치 않는 마음과 뭘 여러분 드러내고 있어요? 의지를 드러내는 바로 소재가 되는 거죠. 명경이.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상상봉도 나오고요. 금강산 상상봉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자, 벽에 그린 한 개 짧은 목 길게 느려 두 날개 땅땅 치고 꽃교 울거든 오래시오. 금강산 상당봉에 물밑에 베베베 퉁퉁 뜨거든 오래시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내용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 약간 황당함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설정했다. 이런 문학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 용어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왜 했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즉, 이도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도령이 자, 돌아올 가능성의 희박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설정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옥지안. 자, 옥지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 보세요. 명경은 이도령과 관련돼 있잖아요. 옥지안은 누가 관련돼요? 네, 춘향과 관련된 소재입니다. 그럼 춘향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춘향 하면 여러분 어때요? 춘향도 변치 않는 뭐예요, 여러분? 춘향은 변치 않는 절개죠. 그래서 변치 않는 자, 절개와 의지의 여인이죠. 절개와 의지를 의미하는 옥자는 춘향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펴주시고 이제 나달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달락의 주제 여러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달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마음이 변한다 변치 않는다. 두 사람이 변치 않음을 사물을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나누며 자, 슬픔을 나누며 그 다음 포인트는 서로에 대한 자, 마음이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변치 자 않을 것임을 서로 여러분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짐함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빨리 끝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다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밖에 나와 전송할세 춘향이 옆죽기를 떠나는 해포는 측량할 수 없거니와 부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학업이나 입신양명하여 부모님께 영아 배고 나도 수의 찾으시오까지. 여기서 또 여러분 한자 성어 하나 잡아줘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입신양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고전에 자, 수학언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수학언해 작품에서 수학언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수학언해에 입신양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언해와 연관을 지어서 입신양면을 같이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입신양명?
뜻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입신양면. 한번 생각해봐서 입신양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입신양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입신양면은. 한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입자가 설립이죠. 신자는 몸신자고, 그 다음에 올양자, 이름영자. 즉, 원래는 효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효경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수학원에도 나와요, 이 작품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쓰이는데, 일단 뜻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신양면. 자, 뜻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적 의미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드날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맥상에서 여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벼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예전에 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신양명하는 거. 이것도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입신양명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자성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이도령과 부모의 안녕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수의 잘쇼했으니까 이도령과 부모의 안녕을 빌어주고 있다, 즉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야 어찌 형은 하리. 자, 어찌 형은 하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찌 형은 하리. 자,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춘향전이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죠. 즉 여기에는 여러분, 자, 작가가 어때요, 여러분? 개입되고 있죠. 작가의 생각이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됩니다. 어찌 형은 하리, 즉 작가의 주관적 개입이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우리가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의 근거, 이런 부분 잡을 수 있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문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 많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춘향전이고 또 뭐 심청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찌 형은 하리, 작가의 주관성이 드러나 있는, 즉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이 믿음을 지키어 내 오기를 고대하라. 자, 이 부분. 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뭐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춘향에 대한 당부가 드러나 있죠, 여러분. 자, 여기는 춘향의 당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당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에 대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자, 믿음을 잊어버린다, 잃지 않는다. 잃지 말라는 이야기죠.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이 부분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면서 생각합니다. 잊지 말라. 이런 당부를 좀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되고 한물 건너 심리되매 춘향의 형용이 묘연한지라. 춘향의 형용이 묘연한지라.
자, 묘연 뜻은 여러분 소시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묘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춘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보이지 않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인트예요, 여러분. 춘향은 이도령이 뭐 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한자 성어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입신양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은 이도령의 자, 입신양명을 기원하고 입신양명을 자, 기원하고 자, 그다음에 이도령은 재를 기약하며 헤어지고 있는 거죠. 재라는 것은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재를 기약하며 헤어짐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할만했나요? 자, 시간이 조금 남은 걸로 우리가 봐서 춘향의 심리와 태도 변화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료 표시하시고, 자, 춘향의 심리와 태도 변화 4포인트 꼭지점을 잡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땠어요?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죠. 자, 가달락에 여러분 가달락에서 있었어요. 그죠? 서운함과 원망. 이 부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자, 적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함과 원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쭉 보니까 또 나달락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나달락 봅니다. 나달락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서운함과 원망이. 자, 나달락의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여러분? 날 죽이고 올라가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날 죽이고 올라가오. 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춘향의 심리, 태도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죠. 서운함과 원망, 즉 이별에 대한 거부, 이 부분을 포인트를 두면서 여기에 정서 태도는 서운함과 원망이 드러나 있더라. 이걸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도령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잡아줘야 돼요. 그쵸? 예. 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령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죠? 이도령을 염려함. 자, 여기는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어때요, 여러분? 춘향은 변함없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춘향의 변함없는 절개를 다지고 있는 옥지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볼 수가 있죠. 옥지안.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의 절개와 의지가 드러나 있었죠. 여기에는 자, 변함없는 의지를 다지고 있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도령에 여러분 뭘 기원하고 있습니까? 네,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걸 여러분이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도령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 자, 어디에 있다면 여러분 다달락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학업이나 힘써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를 배고 나도 수의하시오, 이 말. 그래서 입신양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도령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죠. 자, 이도령의. 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기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의 심리와 태도 변화 4가지로 포인트를 잡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